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 위성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어서 누리호 상용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에 실려 올라간 카이스트의 큐브 위성 K-히어로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K-히어로 위성은 국내외 지상국과 10여 차례 신호 수신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건축 규제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다시 기온이 오르며 막바지 늦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12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다시 강한 추위가 예보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앞으로 위성 발사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자력 발사체가 필수인데 누리호 상용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애초 지난 2022년 러시아 앙가라 발사체로 발사 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내년 1분기 발사 예정입니다. 우리 위성을 해외 발사체 의존에 쏘기 때문인데 이렇게 위성 발사가 연기되면 관리와 보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력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위성 발사는 아리랑 6호와 같은 대형 위성뿐만 아니라 스타링크와 같은 소형 군집 위성 등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글로벌 위성 수요는 2012년부터 21년까지 5,500여 기였으나 이후 10년은 24,000여 기로 340%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누리호 상용화 등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상용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발사 비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와 함께 소형 위성 전문 발사체 개발 등 발사체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리랑과 천리안 등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위성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우주 기술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임무를 맡은 위성들도 추가되면서 우리 우주 기술 발전에도 큰 도약이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의 역사, 그 중심에는 아리랑 위성이 있습니다. 아리랑 3A호는 55cm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도시 열섬과 산불, 해양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관측하며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에 활용됐습니다. 아리랑 5호는 구름이나 밤의 영향을 받지 않는 SAR 레이더를 통해 태풍 속 바다나 야간 산사태 지역까지 24시간 관측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천리안 2A와 천리안 2B도 우리에게 익숙한 위성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구름과 대기 흐름을 10분 간격으로 추적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정찰 위성 5기 체계가 완성돼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밤낮 날씨에 상관없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군사시설을 관측하며 도발 징후를 탐지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을 비롯한 13개의 위성이 추가되면서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은 물론 신약 개발과 우주 쓰레기 폐기 기술까지 우리 우주 기술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우주 기업이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자 우주 발사 서비스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전환되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의 위성을 운용하게 되면서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누리호에 실려 올라간 카이스트의 큐브 위성 K-히어로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에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설계된 초소형 홀 추력기, 즉 전기 엔진이 탑재돼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게 되는데 누리호에 실린 12개 큐브 위성 가운데 해당 실증 임무를 수행하는 건 K-히어로가 유일합니다. 홀 추력기는 한 번 작동할 때 포스트잇 한 장을 들어올리는 수준의 미세한 힘을 내지만 공기 저항이 없는 우주에서는 이 작은 힘으로도 위성의 속도와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K-히어로 위성이 국내외 지상국과 10여 차례 신호 수신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는 앞으로 홀 추력기 우주 작동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AI 협회와 기업,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규제 합리화 로드맵 과제 67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 데이터 개방과 저작권 기준을 구체화해 AI 학습을 통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건축 규제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산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누워만 있으면 15분 동안 샤워부터 건조까지 해주는 이른바 인간 세탁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거대한 달걀처럼 생긴 캡슐에 성인 남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VR 체험 장비나 미래에서 온 여행 캡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문 안에서 시작된 건 바로 목욕이었습니다. 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겨주고 또 깨끗해져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건 인간 세탁기인데요.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 처음 선보였던 콘셉트인데 반세기 만에 업그레이드돼 돌아왔습니다. 길이 2.3m 캡슐에 누우면 미세 거품과 안개가 먼지를 씻어내고 자동으로 말리는 과정까지 15분이면 모두 끝납니다. 등 쪽 센서로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편안한 영상과 음악도 제공되는데 지난 4월 오사카 엑스포 당시 체험 신청만 4만 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판매까지 하게 된 인간 세탁기. 예상 가격은 6천만 엔, 우리 돈 약 5억 6천만 원대 수준으로 정식 판매일은 미정인데요. 지난 10월 기준 6대에서 8대가 예약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가끔 씻기도 피곤한 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김은별입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각국이 해양 수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고기 몸에 쌓인 수은 수치는 거의 줄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아시아에서 배출된 수은이 태평양으로 이동해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는 경로를 규명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구팀이 서태평양 해역과 중앙태평양에서 플랑크톤을 수집해 수은 안정 동위원소 배출원의 고유한 지문을 통해 플랑크톤 속 수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아시아에서 배출된 수은이 태평양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연구팀은 바다로 유입되는 수은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최소 60% 이상이 강이 아닌 대기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수은은 석탄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대기에 퍼져나가고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데 바다에 도달한 수은은 메틸 수은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수은은 먹이 사슬을 따라 축적되고 우리가 먹는 대형 어류에도 고농도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2017년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된 이후 아시아에서 배출된 수은이 태평양 어류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제수은협약이 강조하는 대기 배출 감축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는 유망한 미래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만큼 수소를 청정하게 생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수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포가 생성되는데 기포가 통로에 달라붙어 쌓이게 되면 수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반응하는 면적도 줄어들어 수소 생산 속도도 느려지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쓰이는 테플론을 활용했습니다. 테플론은 고체나 액체가 잘 달라붙지 않고 기체는 쉽게 통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전극 다공성 수송층의 위쪽에 테플론을 코팅해 수소가 기포로 쌓이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또 원료 공급을 막지 않기 위해서 아래쪽 절반에는 테플론을 코팅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해 수소 생산 속도를 향상하고 에너지도 저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진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극의 일부분에다가 테플론을 코팅해주게 되면 그쪽으로는 물이 가지 못하고 기체가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코팅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니까 마치 양방향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것처럼 효과가 작용을 해서 수전의 효율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소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만큼 이번 연구가 수소 에너지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김은별이었습니다. 서울은 9일 만에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주말에는 기온이 오르며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이번보다 더 강한 동장군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온 변화가 무척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누렸던 늦가을의 온화함 뒤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9일 만에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강한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성 향로분과 화천 광덕산 등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잠깐 머물 뿐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막바지 늦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을 불어넣어주었던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장자리로 남서풍이 주말 동안에 불겠습니다. 낮 기온이 주말 동안에 좀 크게 상승하면서 평년보다는 3에서 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과 휴일은 전반적으로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사이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이나 일부 내륙은 눈으로 바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12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강력한 한기가 맴돌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를 내려보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달하고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든 남아시아에서는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주택가를 덮칩니다. 도로는 이미 불어난 강물에 끊겼고 고립된 주민들은 헬기로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차 재배로 유명한 바둘라 지역의 피해가 큰데 산사태로 주택 10여 채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මේක ලංකාවට ගොඩක් කිට්ටුවෙන් යන හින්දා මෑත ඒසියාවේ දැක්ක වැඩිම වර්ෂාපතනයේ දිවෙන පුරාම ඇතිවීමේ සලකුණු පෙන්눔 කරන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고 건물 2,000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Kami keluar rapid, pergi ke musala dulu, musala yang di simpang itu. Air juga keluar dari situ, berlari kami ke. 남아시아 열대 지방이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남부에도 3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33명이 숨졌고 베트남에서도 9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홍수로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평양의 프랑스령 타히티 섬에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주택가를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비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예측도 힘들어졌다며 당분간 남아시아 지역에는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상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더 빠르고 정확한 기상정보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내 땅의 날씨를 30m 단위로 핀셋처럼 정밀하게 분석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복숭아 재배 농가입니다. 농장주 안흥섭 씨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도착한 농장 단위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매년 냉해가 잦아지면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도와 습도 예측은 사실상 농사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보다 한 2도 정도가 우리 과수원이 좀 낮아요. 1, 2도 차이로 나무가 얼어 죽기도 하고 병 같은 것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농진청은 이 같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올해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기상청 예보가 읍면 단위의 큰 묶음이었다면 이 시스템은 30m 단위로 잘개 쪼개 분석합니다. 같은 마을이라도 평지냐 산비탈이냐에 따라서 기온과 바람이 다른 점을 감안해 내 논과 밭의 날씨를 핀셋처럼 집어내는 겁니다. 또 재배하는 작물에 맞춰 재해 위험을 최대 9일 전에 경보로 알려주고 구체적인 대응 요령까지 제시합니다. 실제 이용 농가의 만족도는 80%를 훌쩍 넘겼습니다. 농작물 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또 농작업 일정에 이런 예측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민간 농업 플랫폼에서도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상품을 최저 8,500원에 연내 출시하도록 한 구글의 동의 의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은 휴대전화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없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지난 5월 구글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결정안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심의, 구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동의 의결안을 수정하고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 상품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의 의결을 통해 요금제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공룡으로 거듭나게 된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기 다른 기술 융합으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서 야심찬 도전 발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조 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 기업의 탄생을 알린 네이버와 두나무의 최고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이커머스를 노리고 가상자산 발행사인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팀코리아의 기술로 선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빅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 간의 역량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두나무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차세대 인터넷 웹3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술 인재를 키우고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며 유망한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지배력 약화 우려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사업이 우선이라면서 PC와 모바일 시대에 그랬듯 생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 혼자 해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술과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랑 힘을 합쳐야만 저희가 또 다음 단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회사의 청사진이 발표된 날 새벽,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6년 만에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 일부가 지정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445억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전액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면서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네이버 주가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 조직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 정찰 조직 소속 해킹 조직 라자로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자로스는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당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입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정황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경우 해외에서 사기 전화를 한 것으로 의심해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070 번호를 010으로 변환하는 불법 중개 장비를 활용해 350억 원대 피싱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급습한 가정집 곳곳에서 휴대전화 수십 대가 나옵니다. 거실은 물론 책상 밑과 옷장 안에서도 충전 중인 휴대전화들이 발견됩니다. 모두 대포폰으로 해외에서 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010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개 장비들입니다. 현시간부로 현행번호 체포하는 거예요. 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번호 조작을 의뢰한 일당은 해외 사기 조직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인터넷 전화번호인 070을 개인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조작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속을 것으로 본 겁니다. 카톡에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과 자기 여자친구라고 함께 찍은 프로필 사진까지 올려놓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믿었던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이 같은 중개 장비를 활용한 사기 범죄에 국내에서 768명이 속아 354억 원을 뜯겼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최대 27억 원까지 뺏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이 또 택배기사여서 사실 010으로 온 전화는 어떤 고객이 전화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받는 사람인데 경찰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불법 중개소 51곳을 단속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 63명은 통신장비 관리만 해주면 돈을 준다는 홍보글을 보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집 등에 중계기를 설치한 대가로 매달 400에서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고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 조작 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범죄에 가담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모르는 010 번호의 경우 피싱 범죄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총책 1명과 관리책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